안녕하십니까. JP 레코드입니다. 정말 아는 것 없는 제가 이 사람이 홍준표 도울 사람 그러면서 또 조동건 교수님을 또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이긴 한데 할 때마다 제 능력에 너무 과분한 이야기들을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튼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민간에게도 확대해야 된다. 뭐 이 이야기인데 아이고 어려운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공부도 할 겸 또 홍준표 도울 사람 인물도 탐구해야 되니까 좀 귀엽게 봐주시면은 부족하더라도 좀 귀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 잔소리 적게 하고 간단하게 요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지대학에서 경제학과 2018년 8월에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서울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경제학은 유니버시티 오브 신시내티 대학에서 서울대학에서 수학하셨습니다. 3시간 전에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페이스북 메시지 하나 전하면서 그 다음에 기울어진 운동장 노동이사제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고 산업화가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의 뿌리를 찾아 만나게 되는 두 거인이 바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자유민주주의는 풍전등화입니다. 유사전체주의가 곧 자유민주주의를 대신할 기세입니다. 자유시장경제 역시 위기입니다. 자유와 창의를 경제질서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헌법 제119조 그 조항은 형해화되고 말았습니다. 되고 말았습니다. 형체는 있는데 그 내용은 해체되었다. 이런 형해화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무상복지를 뿌리는 국가의 자비로운 손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베네수엘라 열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강국입니까?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운 건국의 아버지를 공부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래의 내용은 고영주 변호사와 함께하는 자유민주당, 특히 자유민주당은 정규재 주필도 부산시장 선거 때 이미 함께 했었던 그런 당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흔한 국회의원 한 명 없는 자유민주당이지만 이름이 자유민주당입니다. 자유민주당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한국을 조각한 두 위인을 국민의 머리와 가슴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입니다. 그 토대 위에 미래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논문 공모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천만 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자유민주당의 4천만 원은 아주 큰 돈입니다. 자유민주당도 이 돈을 현상 공모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고 싶습니다만 자유민주당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이념과 가치의 씨를 정직한 마음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트를 주의 깊게 봐주시고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건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치라는 것을 너무 현학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좌경화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분명히 앞으로 홍준표 정치인에게 반드시 도움될 그럴 사람이라 그럴 분이라 생각하고 감히 한번 올려봅니다. 어떤 부분에는 조동건 교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구독자님에게 또 어떤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존재합니다만 아무튼 홍준표에게 앞으로 힘이 될 인물,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바치고 건국 대통령, 개발 대통령, 박정희와 이승만을 그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정당이기에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아이고, 막 애롭습니다. 이거 무식한 제가 이런 것을 하려니까 참 이거 제가 계획한 이재명이 주장하는 노동이사제 2번 읽었습니다. 기사를. 기사가 아니고 논평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 때문에 써진 칼럼입니다. 이 후보는 카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노동이사제가 이행되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나간다는 지적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은 공공분야에서 준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 영역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은 다 해놓았다.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느냐 라며 자기 자랑까지 했습니다. 노동자 대표에게 이사 자격을 부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일갈했다. 요 문장에서 노동이사제가 뭔지 대충 아시겠죠? 저는 읽고 보니까 이게 노동이사제. 예, 스킵해서
봐주시고 결론 부분만 좀 그러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노동이사제 도입의 모범사회로 꼽히는 독일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은 패전국이었다. 독일 제조업의 기반을 이루는 기업들은 모두 전범기업으로 성전국의 처분에 그 운명이 맡겨져야 한다. 독일 입장에서는 자국 전범기업의 보호를 위해서 일종의 보호막이 필요했고 노동자 대표가 포함된 이중구조의 이사회가 그 방책으로 고안된 것이다. 이렇게 독일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역사적 배경도 모르고 노동이사제를 고집할 일은 아니다. 근로자의 이익을 두텁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노동이사제는 사실 노동자 쪽에게 쪽박을 안길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계속 주장한다면 그의 경제 지력을 의심해야 한다. 귀족노조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감안할 때 귀족노조, 강성노조, 홍준표 후보가 항상 강조했었던 제1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홍준표를 도울 적임자 조동근 교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귀족노조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감안할 때 이재명의 정치 감각에는 문제가 많아 보인다. 철진한 좌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의 중도로의 외연학대는 요원해 보인다. 이렇게 칼럼이 정리되었습니다. 작심삼일 비디오 이게 JP 레코더입니다. 연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의 지력이 한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끝까지 부족한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JP 레코더였습니다.